저도 최종 꿈이 이제 창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부모님 손 덜어드리려고 이게 어느 순간 친구들이 이제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 친구가 1년, 2년 만에 제가 모은 돈을 뛰어넘었을 때 뭔가 저도 이제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두려움이 먼저 앞서니까 막상 창업을 준비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이 삶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동두천에서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 위치한 호텔 중식당에서 요리하고 있는 32살 원형철이라고 합니다.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칼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칼판이요? 이렇게 단계가 있나 네, 보죠?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칼판까지 올라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찜판, 면판, 오더 다 건너가지고 지금 칼판에서 지금 막내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칼판에서는 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판입니다. 불판이 이제 최종. 최종은 불판인가요? 네네, 불판이죠. 그래요? 불판까지 가면 이제 본인이 요리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거기서 근데 불판까지 올라가기가 이제 못해도 최소 한 12년 정도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단계여가지고. 12년이요? 네. 그러면 지금 올해 32살인데 네. 40대 중반 돼야 불판 잡겠네요? 그럼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호텔에서만 일한 지가 한 8년, 9년 돼가지고 저도 최종 꿈이 이제 창업이기 때문에 한 내년까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창업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칼판까지만 하고 창업해도 되나요? 불판 안 잡고? 여기서는 이제 6년째 다니는데 그 전에서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해가지고 배운 노하우나 이제 레시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짬마다 제가 요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제 가게 차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떤 식당 하고 싶은 거예요? 중식당인데 이제 약간 이자카야식으로 다찌석으로 해가지고 손님이랑 이제 대화할 수 있고 막 그런 식으로 하려고. 아,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중식당인데 주류도 판매가 네. 되는 거죠? 이자카야식이면? 네. 괜찮은데요? 그거는? 어쨌든 이제 부모님 손 덜어드리려고 효자네요. 전역한 바로 다음날 취업했어요. 하루 정도는 친구들랑 당일치기로 여행 가고 그 다음날에 바로 일 시작했습니다. 20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돈을 모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은 돈이 얼마죠? 지금 현재 제가 1억 조금 모았습니다. 1억. 네. 그럼 10년 동안 지금 1억 모았어요. 칼판에서 불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40대까지 돈을 모은다 그러면 얼마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현실적으로 해도 지금 똑같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안 먹고 안 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출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축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기에. 그렇죠. 네. 열심히 사는데 할아버지 될 때까지 힘든 삶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일해왔는데 20살 초중반 때는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고 할 때니까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 월급이 친구보다 그래도 높으니까 이렇게 사주고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친구들이 이제 대기업에 취직하고 제가 모은 금액이 있는데 그 친구가 1년, 2년 만에 제가 모은 돈을 뛰어넘었을 때 연봉이 높아서. 네. 네. 그때 너무 제 박탈감이 너무 크게 느끼더라고요. 지금처럼 하면서 10년, 20년이나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배워봐야 되겠다.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창업에 관한 책은 봤어요? 책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제 주변 선배들이 이제 요리를 하면서 다 창업하고 해가지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분들은 돈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돈적으로 이렇게 번 사람은 몇 명밖에 없고 다 시작하면 자기 돈이 없다 보니까 대출로 다 시작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삶을 잘못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 삶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공평하게 주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왜 맨날 제자리고 내 삶은 나아지도 않고 내 돈 다 부자들이 뺏어간 것 같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왜냐면 자본주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줬는데 본인이 안 한 거야. 본인이 투자 공부도 안 하고 본인이 창업에 대한 공부도 안 하고 노동자는 원래 급여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해진 걸로 자기가 삶을 선택한 거지 노동자 거를 더 쥐어짜가지고 돈을 번 거 아니거든요. 돈을 번 사람이 기회를 뺏어갔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건 없는데 방금 전에 얘기해 준 것처럼 뭔가 불공평하고 불공평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주어진 월급은 똑같고 제 자신한테 뭔가 좀 그렇고. 근데 그게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에요. 본인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저는 본인보다 더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원해철 씨처럼 일할 거 다 하고 투자 공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책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내 주변에 선배가 나가가지고 창업했는데 잘 안 됐고 뭐 하고 그런 건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술 한 잔 먹은 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장사로도 크게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운일까요? 아니 노력이겠죠. 예. 운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이 뒷받침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 작가가 얘기했지만 장사의 신 나온 책들 그 책이 정말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부를 일으켰다고 하면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 그 책 한 권 40,000원밖에 안 되지만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를 구해야 되고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이벤트를 대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급여가 200, 300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만 잘 되면 500, 1000 그 이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지 않은 내가 더 게으르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많은 기회 중에서 나는 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착각하는 게 나는 아침에 일 열심히 하고 왔는데 내 삶 나아지지 않아. 월급 받을 만큼밖에 일 안 한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공부를 하면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고 원현철 자문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게을러요. TV 볼 거 다 보고 스포츠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해요. 토요일, 일요일 쉴 거 다 쉬고. 저는 그런 거 안 쉬었거든요. 요즘에도 그냥 영화는 가끔 보더라도 전 드라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몰라요, 잘. 그러니까 스포츠도 하이라이트 위주로 봐요. 너무 그거에 몰입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빠지면 야구장 가야 되고 뭐 축구장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다른 걸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 앞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런 책만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정말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난 열심히 돈 좀 모으고 통장에 돈 찍혀가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내 진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도 어느 때 되면 창업해야지. 그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근데 성공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축은 내 삶의 부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들어가면 평생 직장 다니고 연금도 나오고 해서 저축만 해도 금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자 생활도 가능했어요. 1억, 2억, 3억 모아두면 부동산 공부도 하지 않고 주식 공부하지 않아도 돈이 따박따박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저축만 잘해라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에서는 정답이었어요. 왜냐면 도박도 안 하고 돈도 빌다 쓰지 말고 대출도 하지 말고 이런 걸 안 해도 그냥 중산층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다르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버리면 애기한테까지 막 들어가는 비용까지 하면 본인은 더 일을 하고 어깨에 막 삶의 무게는 지금보다 더 무거워져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라고도 아니고 지금 창업도 아니고 그냥 노동자로서 내 가진 기술을 갖고 있는 거 그 기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엄청나게 막 500, 1000, 2000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기술에서 직장을 옮겨 다닌 거는 경험이 되지만 그 외에는 지금 하지 않았던 게 조금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요리에는 정말 자신 있다 하면 수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돈을 아껴 써서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수입을 늘리는 방향을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내 수입을. 가게를 구할 때는 어떤 가게를 구해야 되고 어떤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또 내가 인원을 쓰면서 손님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본인이 힘들게 돈을 모았는데 본인이 직원을 몇 명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못 쓸 것 같아요. 많이 못 쓰죠. 왜냐면 내가 이제는 받기만 한 사람은 월급을 주면은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깝죠. 그래서 내가 새로부터 그냥 청소부터 마무리까지 다 하려고 하지 창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거기에서 노동을 그렇게 하면 그건 직업을 갖는 거지 사업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치킨집을 차려도 하루 종일 치킨 튀기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거든요. 직장인이나 이 직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그죠? 인원을 뭐 3명, 5명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못 쓰죠. 그러면 사업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해놓고 내 가게에서 일하면 노동자예요. 다른 사람 2-3배 일할 거 해가지고 좀 더 가져가고 거기에서도 뭐 가게 관리비에다가 뭐 월세에다가 이것저것 빼고 나면 그런 파트에서는 돈을 크게 벌지 못하거든요. 봐봐요. 본인 다찌 해가지고 이자카야식으로 한다고 했죠. 손님 5팀 들어왔어요. 요리 다 쳐낼 수 있겠어요? 혼자서 하기엔 좀 약간 버겁겠죠. 그렇죠. 네.
그럼 본인이 한 2테이블이나 3테이블 보는 거고 2테이블에서는 또 계속 신경 쓸 거예요. 본인은 되게 꼼꼼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으면 20테이블 받을 수 있는 거를 쓰고 저는 원영철 씨 같은 분을 한 3, 4사람을 구하겠어요. 저는 그 요리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훨씬 더 가게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 중화 요리하고 하는 분들은 또 많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요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엄청 잘하는 사람보다 바로 밑에 잘하지만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로만 몰려요. 그렇죠. 맛보다도 SNS나 그냥 마케팅 쪽으로 활용만 잘하면은 되니까. 그 SNS 마케팅 같은 거 공부해 본 적 있어요? 공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즐겨 보는 이 블로그나 그런 것들 그냥 보면서 아는 형님이 또 파워블로거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들로만 들었어요. 저도 원래 돈을 모았을 때 창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거든요. 제가 노동자로서 급여만으로 한번 인생을 설계를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걸로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 내가 어쨌든 자본을 계속 불려갈 수 있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맨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이템을 계속 제 머릿속에 하나씩 계속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굴국밥집도 제가 봐서 굴국밥이 너무 맛있고 이게 또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일주일에 왔던 사람이 몇 번 먹는지 창업 비용이 얼마 드는지 여기서밖에 먹을 수 없는 굴국밥인지 그냥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반찬도 제가 어떤 거 반찬을 세팅할지도 고민하고 그 사장님한테 가서 그 기술을 전수해 주는데 얼마를 드리면 되는지 500만 원이면 가르쳐 주겠다 하더라고요. 가게도 열어줄 수 있고 그러다가 국밥은 아무리 팔아도 5그릇, 10그릇 팔아도 이게 한계치가 있어서 술은 금방금방 나가니까 술을 좀 팔면 더 국밥집보다는 조금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집을 해야겠다. 그럼 술집을 하려고 하는데 또 점포 인테리어 비용이랑 가게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봤더니 포장마차가 있는 거예요. 포장마차는 그냥 말 그대로 천막 치고 하는 거잖아요. 이 자릿세에 월세 내고 할 수 있는 게 합법이라고 하면 5천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나름에는 계속 그런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5천만 원으로 창업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내가 혹시라도 5천만 원을 하다가 망할 수가 있잖아요. 망하면 다시 제로가 되니까 1억을 모아갖고 나가야겠다. 1억을 모아갖고 나가지만 나가서 5천만 원짜리 창업을 하고 한 번을 제가 목숨 걸고 했는데 안 됐으면 2번 안에는 성공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하나씩 정말 책도 봐가면서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또 생각이 깨야 되거든요. 원래 창업을 고민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인력 관리를 할 수 있고 조직 관리도 할 수 있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컨셉 이거 잡고 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화해야지만이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금 결혼을 언제 하세요? 당장은 아닌데 내후년쯤 생각하고 네네. 결혼하면 더 창업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결혼하게 되면 아무것도 시도도 못하고 그럴까봐 해가지고 그래도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 안 되면은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성숙해지는 뭐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시도해보려고. 내가 세상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실패도 당연히 할 수 있겠는데 사업 준비를 잘 하면 실패 확률을 확 낮출 수가 있어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고객을 정말 잘 이해하고 어떤 포인트를 가져야 되고 그거를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준비하고 나가서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게임이 안 돼요. UFC 그런 거 봤어요? 즐겨보진 않는데 그 하이라이트식으로 보죠. 네네. 싸움 잘하잖아요. 네네. 일반인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기지 않을까? 그쵸. 거기서 그냥 맨날 지는 사람도 일반인하고 싸움 붙으면 일반인 몇 명이어도 갖고 놀 거예요. 그런데 장사나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은 그냥 나가가지고 하잖아요. 준비 안 하고 한 사람이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체인점 본사 말만 듣고 주변에 그냥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그냥 잠깐의 흉내? 돈 잘 되니까 이거 잘 된다더라. 거의 그렇게 창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한 사람하고 게임이 안 돼요. 주변에만 봐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주변 사람 얘기만 듣고 잘 된다니까 체인점 따라하고. 그렇죠. 그래서 장사도 목을 좋은 거를 해야 돼서? 아니에요. 인테리어를 의리의리하게 해야 돼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그 조건에서도
되게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공부를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제 음식 기술 배우는 거는 다 됐잖아요. 많이 경험해 봤다면서요. 그러면 그 음식을 더 배우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판을 짤 건지 창업에 대한 공부를 이제 좀 책들을 좀 보시고 그러면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흥하는 가게 갔을 때랑 맛집에 와서 가는 거랑은 달라요.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다르다고요. 많은 공부를 한 다음에 가서 보면은 한 가지만 보더라도 거기 걸 싹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가서 여기 맛집이래 뭐 줄 서 있고 이거 뭐뭐 나오는데 그냥 그런 포인트만 해버리면 숨겨져 있는 그런 성공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해요. 내가 정말 진지하게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마음 먹고 그런 책 리스트부터 쫙 보고 책 리스트를 보면서 성공 포인트를 쫙 정리하고 그러면서 성공 가게를 하나씩 성공 가게도 대로변에서 흥하게 성공하는 데 말고 이면 도로에서도 사람들 줄 서기 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하고 거기서 나 혼자 요리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을 좀 만들 것인지 조금 더 저렴한 주방장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적인 요리를 해놓고 이 사람은 데쳐서 이거만 내보내는 걸로만 치면 중요한 건 내가 하면서 그러면 100만 원대 노동자로도 너 이것만 해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해본다든가. 그래서 이런 셈 같은 거를 계속 해봐야지 조직을 여기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지 동시간대에 6시간 운영을 하더라도 가장 최고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마진을 남길 수 있으려면 손님을 한 테이블 두 테이블 더 받고 그런 사람을 쓰면서 청소도 다른 사람이 하게끔 해야 더 마진율이 좋아요. 몸도 덜 힘들고 그리고 한 사람을 써보면 한 사람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나 혼자 다 해버리면 발전이 없어. 인생 상담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창업 쪽에 사연자가 좀 처음일 것 같은데 막상 창업을 준비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창업은 이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구나 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생각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는데 주변에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면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그저 그런 결과밖에 안 나와요. 정말 큰 결과를 내는 사람은 그걸로 또 큰 결과를 내는 거예요. 아이템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여도 기업가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를 갖추면 내가 그런 매장들을 하나가 아니라 하나도 조금 더 인원을 쓰면서 키워가면서 또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가 동네 구멍가게식으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사장님이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인데 어떻게 큰 기업을 그리겠어요. 그런데 내가 마트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마트를 만들어요. 더 큰 기업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이 과연 동네 구멍가게인지 아니면 구멍가게도 두세 개인지 아니면 정말 큰 대형 마트까지는 갈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생각해서 본인의 그런 생각의 그릇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 시장은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내가 들어갈 회사도 없고 저도 취업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와 세상이 공평하구나. 노력하는 사람은 더 많은 걸 가져가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되더라고요. 그 당시 최선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하는 공부고 누구나 하는 업무예요. 그 정도 삶은 다 누구나 살고 있어요. 그건 최선의 삶이 아니에요. 노동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인 거예요. 오늘 어떻게 혼내기만 한 것 같은데? 아니요. 너무 잘 배운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창업 같은 거 하면 다 주변에서만 이렇게 경험으로만 얘기만 듣고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솔직히 여태까지 제 생각의 틀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게 제 생각이 정답인 줄 알고 사무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한쪽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넓게 보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시점부터가 인생이 바뀌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현철 씨 인생에서 정말 바뀌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네네. 성과 내는 모습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